안녕하세요.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29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좀 험악해졌죠. 종합지수 3000포인트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졸지에 2970포인트대까지 내려가는 거의 폭락이죠. 1.3포인트 퍼센트 그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건데,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깨졌고 말이죠. 자, 뭐 이렇게 약세가 유발될 만한 어떤 악재가 있었냐 하면 뭐 있기는 있었습니다. 미국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악재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도로까지 지수가 크게 폭락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죠. 아시아 증시 중 가까운 일본 증시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만 유독 크게 빠졌다는 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정리해서 결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긴축 부담이 있었죠.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될 업보 같은 그런 부담입니다. 자, 그런 부담이 있는 터에 현재 아마존 또 애플의 악재 때문에 나스닥 선물, 우리 시장 심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 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단기 트레이딩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 바람에 좀 나빴지만 그 나쁜 것이 계속 증폭 확대되는 과정은 장중 내내 펼쳐졌다는 거죠. 이 바람에 낙폭이 좀 과장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지수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선 2950포인트입니다. 그런 정도 선에서 지수는 방어될 것이 유력시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역시 아직까지는 큰 어떤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긴축과 관련된 약간의 긴장 속에서 단기적으로 좀 예민하게 필요 이상으로 반응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판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이상한 측면이 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우량주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생활건강이고요. 자, 바이오주의 대명사인 셀트리온이 오늘 또 급락을 하면서 시총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도 또한 그렇고요.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기대를 모았던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리고 또 있죠. HMM 같은 종목들도 실적과는 반대로 주가가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단 이들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약세 대안주로 떠올랐던 삼성화재도 고점에서 꺾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런 것과는 대별되게 이런 종목들, 새로 뜨는 종목들이 여전히 지수 상황과 무관하게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건데, 잠깐 구경을 좀 해보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알아두실 그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 보세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위메이드 같은 종목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YG 엔터테인먼트, J 콘텐트리, 이건 J 콘텐트리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우리 종목에도 있죠. 현재 일단 F4 종목에서 SKC가 상당히 견조하고요.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름 뭐 그렇게까지 섭섭하지 않은데, 자,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F4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F4 현재 SKC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삼성전자, 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이 안 좋으니까 탄력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우량주 대비 최근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편입니다. 현재 그런 흐름이므로 더욱더 어차피 장기 종목이기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굴하지 말고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과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에 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신기술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블록체인, 그리고 두 번째가 그와 연관된 코인,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그전에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던 개념의 토큰이죠.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이 네 가지 신기술이 현재 지금 사실은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 진배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참을 하자라는 것인데 우리 종목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면 뭡니까 자이언트 스텝 정도가 있는데 그거 갖고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 흐름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보고 현재 후보 종목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C가 글라스 기판을 개발했다고 하죠. 양산 체제까지 곧바로 구축할 모양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SK그룹의 현재 뭐랄까요, 그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전력 투구라고 할까요? 어쨌든 현재 전고체 배터리와 연관된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 양산 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중 투자가 있거든요. 중복 투자를 합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그 중복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 중복 투자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고, 그런 관점이면 SKC도 그럴 기회가 다시 주어질 소지가 높다는 꽤 큰 그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야 될 건데요.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2.0%로서 지난 2분기 때 6.7% 대비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충격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그 악재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도 별반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다 하는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바람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 랠리에 합류를 했다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장 마감 후에 애플, 아마존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왔다. 매출이나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쳤다는 건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매출도 또 순이익 규모도 시장 예상치 대비 작게는 한 2, 3%에서 많게는 한 10%가량 뭐 그런 정도의 오차가 좀 있었다는 건데, 그게 큰 악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증시도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로 바뀌었다 하면서 실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성장성이 뛰어난 두 업체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대형 악재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특히 한 달이 건너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 바람에 우리 증시가 일종의 후폭풍이죠. 그래서 크게 우리 증시 밀리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가 동결이 됐다는 건데, 그때 나온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인플레입니다. 생각보다 고인플레, 고물가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라가르트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에는 물가가 내려간다, 안정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걸 대석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문제는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가 넘어갔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것은
역시 물가 문제와 관련돼 있으면 전반적인 긴축과 관련된 분위기와 연결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치명적인 악재 정도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뭐 그런 정도의 악재다는 건데 11월 3일 미국의 현재 FOMC를 통해 테이퍼링 일정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는 1.5659%, 한 1.6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내려왔죠. 93.4고요. 오늘 지수가 폭락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도 1169원으로서 먼저 주식시장과 달리 외환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증시만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들의 매도 플레이의 준동 때문에 그냥 필요 이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재 그런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증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만 그래요. 현재 나스닥 성분이 117포인트 빠진 것. 아까 얘기했던 애플과 아마존 실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 니케이 지수는 현재 0.25%로 플러스입니다. 우리 증시만 유독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테이블만 보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합계해서 1조 3천억 가깝게 초대규모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8천억, 기관이 4,700억. 기관 중에서 약 3,500억 정도는 금융투자, 완전히 뭐 단기 트레이딩만 일삼는 그런 주체들이죠. 외국인들도 대부분 보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단기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것을 그 점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자, 베이시스를 보면 최근에 베이시스에 비해서 조금 낮긴 낮았습니다만 장중 내내 플러스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고, 막판에 단일 호가 때 밀려 내려가는 바람에 그래서 마이너스 0.32, 즉 105대처 됐을 뿐이고 장중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은 외형상 좀 험악한 나쁜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황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SKC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정 종목 있죠.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은 뭐 지수와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더 그런 종목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술 혁명시대 뜨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뜨는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일단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죠? 블록을 통해서 블록을 서로 연결시킨다 해서 블록체인 해서 거래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따라 해킹을 완전 무결하게 막아주는 신기술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파생되는 다른 기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이게 화폐로 가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골드로 가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 난팡저블 토큰이라는 건데요. 대체 불가 토큰,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자산을 소유화시킨다는 것이죠. 소유화시킨다. 그런 개념.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토큰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세계,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세계의 메타버스, 이게 네 가지 기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강력히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아프리카 TV 보세요. 아프리카 TV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사업 외에 현재 최근 들어서 더욱더 NFT, 대체불가 토큰 마켓과 또 메타버스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죠. 그래서 더욱더 이런 식으로 탄력이 나오고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위메이드는 더 합니다. 위메이드 단기적으로 뭐 초급등을 하고 있는 불과 한 2, 3개월 사이에 주가가 5배 정도
올라왔다는 건데요. 위메이드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합병했다는 것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NFT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다 하고요. 또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접목시켜서 NFT 기술이나 또는 메타버스를 적용시켜서 지금 원래 하고 있었던 게임 이름 미래의 전설인가요? 이제 미래의 전설 4 이게 세계적인 흥행을 현재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왜 저렇게 뜨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동참할 수 있는 안목과 용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컴투스도 최근에 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투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컴투스도 메타버스와 NFT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자, 우리가 투자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하이브 같은 경우도 보면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현재 자회사 중에 현재 두나무라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업비트의 대주주입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 거래소죠. 그래서 두나무와 협업을 해서 NFT 굿즈, NFT를 바탕으로 한 굿즈 상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 상품을 통해서 NFT를 통해 거래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 이것도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 그리고 넷마블도 뒤늦게 가상 아이돌. 넷마블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넷마블로. 근데 넷마블이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가상 아이돌. 이것을 버추얼 휴먼, 즉 가상 세계 공간에 현재 전조를 하는 인간이 아닌 이 가상 세계 속에 실사된 휴먼, 가상 인물을 만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그 유튜브 지금 광고 스타인가요? 루시인가요? 뭐 그런 개념의 현재 그 휴먼이 가상 휴먼이죠. 가상 인간, 그것이 버추얼 휴먼인데 이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래서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거기 상당한 노하우와 또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한 테마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건데 실적이 기반되는 것은 아니죠. 메타버스 테마에 부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관련된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 자, 그리고 뭐 JYP는 DOU는 아마 팬 관리 사이트일 겁니다. 팬 관리 플랫폼 DOU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요. 이거는 DOU는 SM의 자회사입니다. 상장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잠깐 볼까요? 한 SM도 그렇고요. SM도 그렇고 그리고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죠.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은 앞에 얘기했던 종가들 부럽지 않게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은 옛날 굴뚝주들의 주가 행방, 실적이 뒷받침이는 그들 전통 우량주의 주가 행방과는 완전히 다른 행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초점 맞춰서 판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 우리가 F4 종목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사실은 다 그러한 신규 기술들을 다 포괄하고 있죠. 다만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느려서는 것뿐이지 다 그런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또 게임주 중에 펄 어비스, 또 신규 게임사 중에 넵튠 같은 종목들도 다 이런 세계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사명을 바꿨다고 하죠. 사명 바뀐 게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메타버스나 또는 NFT나 또 코인이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 기술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다, 주인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은 간접적으로 이제 지금 네이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느린 감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메타버스 테마 관점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약간은 기술 지원 차원이니까 이것도 약간 그 한가운데서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한가운데 있는 종목을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아직은 충분히 검토가 안 됐고 또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 타이밍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후보 종목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가장 센 종목을 해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일단 위메이드와 아프리카 TV가 후보 종목이 된다는 거죠. 지금 쫓아가기는 나쁘지만 어느 순간 조정에 나와서 매수할 타임이 적정하다 할 때에는 이들 종목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후보 종목으로 올려놓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현재 뭡니까? 그 SKC 기업 이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졌는데요. SKC는 오히려 더 올라갔죠. 이것만 해도 특기할 만하다 하겠는데요. 뭐 그럴 만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반도체 글라스 기판을 개발했다고 하죠. 개발 성공을 해서 이미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조자지에 12,000 평방미터 그 정도의 양산 크기로 양산 체제로 구축한다고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특이할 만하고요. 근데 이 글라스 기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특히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 패키징은 시간이 가면 것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패키징 전체 현재 그 분야 내에서도 이 글라스 기판이 게임 체인저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표면이 매끄럽고 또 사각 패널이고 또 중간 기판이 불필요하고 원래 있었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세화 더 세밀하게 미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또 양산할 때 원형 기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사각 패널이 훨씬 더 양산하는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대형화시키는데도 괜찮고요. 양산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두께나 전력 소모가 2분의 1 정도로 현재 절감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면적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결정적인 그러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현재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적용돼서 얼마만큼 반영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그것과 관련된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인 것만큼은 인정이 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지금 SK그룹 내 SK하이닉스가 있고 지금 뭡니까 액체 기반 또는 기체 기반 소재 업체는 SK머티리얼스 등을 통해서 현재 SK하이닉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체 소재 쪽으로 마땅한 계열사가 없죠. 따라서 SKC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CNP 패드나 블랭크 마스크 등을 또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의 고체 소재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려고 하는 현재 그런 의지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상당 부분 이미 진척돼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신기술, 신성장 동력이다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SKC가 갖고 있었던 POP 기존 화학 제품 외에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잘 알고 있는 동박 인력 포일이죠. 그거 외에 하이니켈 양극재 및 얼마 전에 현재 중복 본조로에서 이사회에서 부결된 실리콘 음극재 이거가 다시 추진될 소지가 높다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이게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20만 원 갖다가 뭐 16만 원대가 떨어졌던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악재가 됐던 적도 있었던 건데 다시 이게 SKC에 추진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인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원래 또 신성장 동력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석계석 라이맥스 같은 것이 있다 했던 것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CNP 패드 앞에 얘기했던 블랭크 마스크 이런 정보들. 현재 삼성전자한테는 SNS텍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한테는 그런 업체가 없죠. 그런 역할을
현재 SKC가 담당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반도체 필름 원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포톤 마스크의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죠. 자, 요걸 또 봐야 되는데 SK그룹은 가만히 보면 현재 효율적 투자라기보다는 현재 중복이 되더라도 그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전력 투구의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죠. 이중 투자도 불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가 된 내용 중에서는 SES 금년 아마 중반쯤 됐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3대 업체 중에 하나인 SES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분 12%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하죠. 전고체 배터리 이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한다는 건데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기존 배터리 대비 주행거리가 30%나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2025년도 늦어도 그때부터 상용화 된다는 소식이 있다는 건데, 자, 이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SK 지분 12% 이미 SES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얼마 전입니다. 불과 5,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 SK가 아닌 SK 이노베이션에서 SES의 경쟁사입니다. 전혀 다른 업체도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이미 투자했던 SES의 경쟁사인 솔리드 파워에 3천만 불, 3천만 불이면 결코 작지가 않죠. 하나로 35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투자를 한단 말이죠. 전고체 전 세계 3대 업체 중 2개, 1개면 충분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2개 업체에 중복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크로스 체킹이라는 개념 아시죠? 어떤 점검을 할 때 그 점검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중으로 점검하는 것을 크로스 체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K가 신규 사업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중으로 중복해서 도전을 한단 말이죠. 크로스 챌린지입니다. 크로스 챌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에너지 생태계를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중복 투자를 불사하고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SK그룹의 그런 신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력 투구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리콘 음극재도 마찬가지죠. 일전에 SKC가 실리콘 음극재 업체 투자한다는 것이 부결됐다는 건데 중복 투자가 문제가 돼서 부결된 것은 아닐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스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공장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또 현재 SKC에서 SKC 자체에서도 또 그것을 천명한 바도 있었죠. 독자적으로 또 실리콘 음극재 투자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확률이 있는 것으로 그룹 차원에서 다시 이사회에서 상정되고 또 그때는 부결이 아니겠죠. 통과될 소지가 높은 그러한 상황일 것이다. 그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장 동력도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고 이 부분도 또한 만약 그렇게 추진된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의 날개를 다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SKC 뭘 걱정을 해요? 떨어지고 내리는 거 그런 거 전혀 따지지 마십시오. SKC에서 향후 3년 후쯤 될 겁니다. 시가총액 80조 원인가요? 그런 정도 현재 주가에 거의 5배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를 현재 예상하고 기대한다라고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현재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